그래서 그걸로 매출을 첫 달에 냈었고, 둘째 달에는 700만 원, 2.5배. 셋째 달에는 또 이렇게 돼서 셋째 달에 그 창고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전한 게 넷째 달에 사무실로 이전해서 전화를 받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썬팅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전화 받는 직원, 여직원, 격리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직원 3명을 뽑아서 썬팅을 한 게 썬팅 하려면 그 헤라 아시죠? 플라스틱 헤라를 언제 잡았는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94년도에 헤라라는 것을 처음 잡았습니다.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게 95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샤프고 있습니다. 헤라를 이렇게 지속해서 사업을 한 경력과 이 헤라를 잡은 경력이 똑같은 거죠. 또 썬팅이라는 아이템이 지금은 안정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온 상태였고 지금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때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서 직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선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빠른 시간에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그때 당시는 이제 좀 이르긴 하지만 썬팅, 자동차 썬팅이었고요. 그때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매장이 다 있어서 차를 들여놓고 하지만 그때는 매장에서 자기 매장에서 썬팅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어요. 아주 드물었고 다 출장해서 소위 말해서 카센터 들어보셨죠? 지금도 카센터가 있지만 카센터에서 전화가 오면은 가서 그 카센터의 고객 차량에다가 필름을 입혀준 그런 작업이 대부분이었었어요. 필름 면놀과 헤라와 휴대폰, 모토로라 모토텍이라고 있어요. 택원, 무전기 정도 크기, 이 정도 큰 모토로라 1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부여받았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설정됐었냐 하면 얘기하면 다 됐던 시절입니다. 전화번호가 0777로 했었어요. 근데 왜 7777로 안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77맞아 보일까봐. 그리고 공자가 하나 붙어야 발음이 좀 좋아요. 0777. 그래서 휴대폰 하나와 헤라와 물통과 필름, 그 다음에 명함이 필요했었어요. 그게 작업장 없이 재단할 수 있는 공간, 한 평짜리. 그렇게 창업을 할 생각을 하고 썬팅을 배워서 제가 살고 있는 역삼동의 연립주택에 2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 창고가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집주인한테 빌렸습니다. 월 10만 원에 빌려서 내 공간을 처음 마련한 게 95년도 5월 달에 제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또 출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94년도 5년도에는 썬팅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요즘으로 치면은 조금씩 수입하는 거죠. 오파상. 오파상들이 갖고 오는 필름이 그냥 그 오파상하고 연결된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가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필름을 판매하는 그 식용샵의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 브랜드로 팔질 않고 미제 필름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산 필름과 미제 필름만 존재했지 뭐 요즘 말하는 무슨 무슨 브랜드 해주세요 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습니다. 썬팅 해주세요. 수입상에서 어떤 회사 거를 수입하다가 A라는
브랜드를 수입하다가 갑자기 그게 여의치 않아서 B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해오면 그다음부터 그걸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다 미제 필름이니까. 그런 어떤 필름에 대한 정보가 일반 대중들한테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는 어떤 인터넷의 인프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죠. 윈도우가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9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흔한 직업도 아니었고 어떤 직업의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오직 루트가 자동차 하는 정비를 하는 곳에서 맡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개념, 성능에 대한 개념, 제품에 대한 어떤 네임밸류 그런 것은 아예 없었어요. 제가 원래 했던 그 직업은 정비였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원래 이제 정비를 하셨어. 89년도에 제대를 해서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만 3년을 하고 저는 제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차리는데 돈이 얼마만큼 드는 것을 파악하기 너무 어린 나이죠. 모르고 나는 쉽게 정비를 배우면은 이런 내 가게도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강남이었었어요. 강남에서 카센터를 차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6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될 거야. 나는 카센터를 차릴 거야 라고 해서 카센터에 근무하던 중 아마 그 썬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썬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강남에 카센터가 1000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믿으실 분이 없겠지만 정말 1000개가 있었습니다. 강남에만. 서초에 한 700개 정도 있었고 카센터도 지금 이제 뭐 AS 기반이 너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카센터가 많이 없어졌죠. 그럴 수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그 카센터의 개수 대비 썬팅샵은 4개, 5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하나의 썬팅샵에서 한 달에 10개만 시켜도 10,000개가 됩니다. 10,000대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업체에서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시장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한 업체가 갖는 그 양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직원 뭐 6명, 7명 두고 한 사람당 4대, 5대를 그것도 노상에서 노상에서. 예, 그 카센터의 한쪽 주차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그 땡볕에 차 안에 들어가서 예, 문도 열지도 못하고 문 닫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때 그 정부의 단가가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비 단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 미래에 돈이 있어도 정비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것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을 한 거고 당장은 적은 비용이 드는 썬팅이라는 아이템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 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썬팅을 주문하는 그 샵의 사장님이 저를 꼬신 겁니다. 네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썬팅 한 달이나 2달을 배우고 나머지 4개월을 봉사를 해라. 월급은 없어. 도와준다는 것은 그때는 썬팅에 대한 툴, 도구들, 필름 루트를 모르잖아요. 가다, 틀 만드는 유리 모양대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너한테 주고 네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대신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0만 원을 줄게. 그때 당시도 2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20만 원 정도로 그때 뭐를 할 수 있었냐면 한 달 정도 차비와 점심 정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직원들을 여러 명 놓은 거예요. 나한테만 제한한 게 아니라 그런 직원들을 여러 명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무수히 많았었어요.
썬팅을 배울 사람들은. 그 때문에 급여가 없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지금은 물론 절대 그럴 수 없는 노동법이 존재했지만 그때는 사장님이 주는 게 그냥 노동법입니다. 지금 모 브랜드의 그때 당시 취급했던 필름을 아직도 시공하는 시공점 사장으로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시공을 직접은 안 하시고 나이가 이제 최근까지 아마 최근 한 뭐 4, 5년 전까지도 계속 이 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시스템으로. 근데 뭐 급여 지금 얼마 주시는지 아마도 막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는 못하시겠죠, 절대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6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 29. 예. 영업을 시작한 게 95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필요한 4가지 헤라, 물통, 필름, 칼, 명암. 그래서 명암을 파서 이 1000군데에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첫 달에 매출이 그때 당시로 300만 원의 매출이 생기더라고요. 명함만 팔아. 그리고 요만한 샘플책에다가 요만한 A4 정도보다 조금 더 B3인가요? B3 사이즈로 필름을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필름을 붙여요. 내가 갖고 있는 필름 샘플을 붙여서 우리 회사 이름 준오토 썬팅 이라는 그 회사 이름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서 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걸 되게 믿었었고 확률 영업. 나하고 모르는 사람 1000개, 1000군데다 영업을 했을 때 몇 개가 올 수 있지. 라는 데이터가 생깁니다. 온라인의 데이터는 4%라고 그때 생각했었고, 오프라인에서는 0.8%, 9%라는 데이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1000군데 중에서 뭐 8군데 정도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거래처가 생긴 거예요. 뭐 가능하겠죠. 1000군데에서 8군데 정도야 특별한 거래처가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로 매출을 첫 달에 냈었고, 둘째 달에는 700만 원, 2.5배. 셋째 달에는 또 이렇게 돼서 셋째 달에 그 창고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전한 게 넷째 달에 사무실로 이전해서 전화를 받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썬팅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전화 받는 직원, 여직원, 격리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직원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았습니다. 넷째 달에. 그리고 사무실로 가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썬팅이라는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랬던 게 지금 95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만 3년이 지나서 IMF라는 게 왔습니다.